인도명령 결정에 의해서 강제 입항하는 이런 인도 방법 같은 경우도 전부 관리 행위에 포함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상가임대차 보호받는 임차인과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 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는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갖게 되는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반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되면은 매매는 임대차를 이제 깨게 되고, 그러한 경우는 대항력도 인정이 안 되지만 그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배당 요구에서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주택이나 상가 등에서 공유물 과반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 요건을 갖고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 즉 최우선 변제권, 확정 일자 우선 변제권만 가지고 미배당 금액이 발생해도 소멸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반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공유물 임대차에서 과반수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민법 제265조에서 적법한 임대차가 적용되지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또는 이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농지에 대해서는 2013년 1월부터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대항력만 인정이 되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농지를 인도받고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읍면 이제 그 사무소에다가 농지 임대차가 대장에다가 등재하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이 농지법에 의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공유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과반수 이상이 공유지분권자 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이루어진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여태 공부를 했으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 갑하고 갑이 5분의 3 지분이죠. 이 갑이 직접 사용수익하면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을하고 병 같은 경우는 소수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사용수익을 배제할 수 없고 보존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을 배제 못하는 거죠. 병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번에는 뭐냐면 이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했을 때, 을하고 병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이럴 때 갑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왜? 을하고 병이 사용수익을 배제시킬 수 없고, 이 갑 지분이 경매당하게 되면 새로운 낙찰자가 갑 지분을, 갑의 권리를, 임대인 시를 그대로 승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3분의 1, 갑을 병이 3분의 1씩 가졌을 때 이 갑 3분의 1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사용수익하면 대항력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최소한 갑과 을, 갑과 병하고 그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용수익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도 그렇게 해야만이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 지분이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 이런 경우는 과반수 지분권자와 계약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과반수 미만의 공유지분권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러한 경우는 민법 265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항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항력 인정이 안 되면 그런 사람은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디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과반수 미만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해도, 임대차 계약도 그 지분이 경매가 들어가면 대항력이 인정이 돼서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임차인을 인수하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별로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해도 통하고 안 해도 통하고, 어차피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다니, 그럴 때는 이런 들었더니 저랬더니 이게 두둥이씩 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질문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리 두리둥실 글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또 이런 법원에서 이런 판사 만나면 이렇게 판결 날 수도 있고 저런 판사면 저렇게 만나서 이렇죠.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삑딱선이 타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 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뭔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할 때 뭐 이렇게 오프라인 할 때 강의가 하나 많지 않죠? 그럴 때 대답을 잘 안 하고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 좀 힘들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그게 보답으로 가요. 여기서 얼굴 안 보인다고 카페에다가 질문하면 제가 질문 답해 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요거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답하죠. 근데 그거 갖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 과반수 미만의 지분권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렇게 A가 5분의 4,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인데 또는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인 상태에서 요 2분의 1만 하고만 3분의 1하고만 계약했다. 근데 이게 A 지분이 경매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말소기준권이 5월 1일이 말소기준, 건재당. 이것도 5월 1일 날. 이 4월 1일 날 계약한 임차인이 갑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B하고는 안 했어요. 이 사람하고만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전시대 열람을 띄면 갑 임차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선순위 임차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분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뭐 하자? 조용히 움직이는 거예요. 조용히 해서 이 사람이 누구랑 계약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3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했다 그러면 코니 그 증거를 남겨놔야지. 나중에 말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움직일 때는 그 녹음기 같은 건 필요해요. 그러면 3분의 1 지분권자가 계약했다 하고 그리고 B하고 C하고 계약했던 효력을 이제 인정하지 못하도록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보조금 인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보조금 1억이라고 해서 대항력을 주장하죠? 대항력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으려면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임차권 양도 양수할 때, 임차권 전대차 할 때, 이럴 때에도 민법에서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도록 돼 있죠? 그 법조항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거, 동의 없을 때, 동의를 안 받으면. 민법 265조도 과반수에 의해서 관리 행위를 했는데 과반수가 못된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면 민법 265조를 위반한 거죠? 그럼 불법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법을 위반한 사람을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임대차법에 의해서 대항력을 인정하는 건 없어요.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돼. 법을 위반하고 법을 어기게 되면 대항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주택임대차법법, 상가건물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만이 상가건물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전세보증 반환 채권을 갖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변제권 두 가지가 있죠. 최우선 변제권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또 일반 매매로 바뀌더라도 소수지분권자가 계약하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는 이 주택이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이게 경매가 아니고 누가 Z가 낙찰 받았어. Z가 샀어 이거를. 사면은 이거는 인수해야 돼. 이건 물건이죠. 이건 인수 안 해도 돼. 대항력이 없어서. 경매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경매로 해도 마찬가지야. 일반 매매로. 이런 게 바로 대항력과 우선 대항력을 이전하는 반드시 그럼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하면 100% 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2분의 1 지분권자도 소수 지분권자예요. 과반수가 안 되죠. 과반수가 되려면 51%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과반수는 절반이 아니요. 과반수는 초과돼야 돼요.
네, 이렇게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둘이 공동 임대인.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에 동의 안 했어요. 그러면 대항력은 이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할 수 있죠? 이 사람한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동의하지 않은 사람한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에?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해요? 선생님이 웃어 보이죠? 응? 선생님 웃어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만 쓰잖아. 그 가만쓰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 갖고 소지권자가 사용수 배제할 수 없잖아요. 우선 변제권은 뭐야? 여기 이게 임차권이 경매만 들어가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 요구해서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 우선 변제권은 최우선 변제권하고 학교일자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여기랑 이거는 가능해요. 여기는 할 수가 없어. 경매 신청권 어디 하냐? 돈 안 주면 경매 신청해야죠. 이거 가능해. 이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했다면 이 대항력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집은 경매 들어가도 배당 요구 못 해요. 이 집은까지 경매 못 돼요. 요거만 경매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기각당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난 상관없어. 내가 채무도 아닌 내가 왜 빚을 책임지냐 이러죠. 이 사람이 여기서 배당 요구하면 그건 내가 계약에 동의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청구하느냐 이게. 못하게 하지.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손해볼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좀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공동임대인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에 동의를 했잖아요. 동의해도 마찬가지예요. 동의한 사람한테까지. 이게 동의한 사람도 있죠. 이렇게 동의. 그런데도 대항력은 이렇게 동의한 사람은 당연히 미쳐. 여기도 미쳐. 우선 변제권도 동의한 사람도 담보 제공자죠? 미쳐. 경매 시청권도 미쳐. 똑같아. 공동임대인이나 동의한 사람이나. 이게 채무자고 이건 담보 제공자죠. 물상보증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꼭 알아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가 계약을 하면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막 이렇게 앵무새처럼 이제 이을 게 아니라 사실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한테 대한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 3분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했는데 3분의 지분 장녀예요, 장녀. 내가 마포에 임대차 계약을 썼는데 나 그때 잘 몰랐을 때요. 한 30몇 년에 조카들이 전세 계약 써달라고 그래서 갔더니만 맞딸이더만요. 맞딸, 장녀. 자기들하고 상속받은 거야, 주택을. 장녀가라는 게 다 내 동생들이기 때문에 내 말이면 다 죽는다는 게, 뭐 그런 여성분이 있는지 몰라. 난 또 거기 또 그런 줄 알고 또 그 장녀하고 계획했는데 다행히 5년 정도 살다가 나왔는데 뭐 이상 없더라고, 사실은. 근데 그 집이 경매 들어가잖아? 그럼 전세금 다 날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모를 때가, 30년 전에 모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알죠? 여러분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오늘 장년대 다 내 동생들이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럼 계약서 써도 쓰죠. 여러분 공인중개사 가면 어떻게 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그 공인중개사는 그 실력이 없으면 자격증 찢어버려야 돼. 그럼 뭐하러 가지고 있어 그걸? 창피하게. 차라리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하고 계약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공인중개사 아니면 뭐 물어보기로 하지. 자존심이 있어서 공인중개사 또 물어보지. 사람들.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좀 전에 과반수 미만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하면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죠? 예? 있다 그랬어요? 있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분 경매가 나오고 그럴 때 이 3분의 지분권자 사실 3분의 지분권자가 계약한 것도 꽤 많아요. 모르잖아요. 나도 소송 이 재판하는 거 많이 봤어요. 다 깨졌어. 그러니까 모르면 그래. 그리고 여러분 지분 경매 낙찰 받는데 보니까 나하고 계약한 게 아니 내 지분권이 원래 지분 경매가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동의 안 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원래 막내 지분이라든가 좀 이게 그런 사람들이 그 지분이 경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만 따져보면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 여러분 생각해봐. 임대인 지분을 샀다 그래봐. 임대인. 어? 그 얘기를 안 해. 좀 심각한 얘기도 한번 해줘야겠네. 이렇게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이다. A가 임대인이야. 이 사람은 동의만 했고 이 사람은 동의 자체도 안 했어. 근데 내가 요거를 낙찰받았어요. 여기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가 5월 1일 날 근저당. 요거는 갑이 임차인은 4월 1일 날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대항 요구를 주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수해야 돼. 보증금이 3억이야. 요즘 뭐 전세 보증금 3억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3억 다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3억을 인수해야죠. 이걸 낙찰 받는데 3분의 1만 1억만 인수한다고 낙찰 받은 사람도 있어. 진짜. 그래서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했냐면 입찰 보증 포기해.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잔금까지 납부해. 그걸 어떻게 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찰 받았을 때 입찰 보증만 포기하는 사람만 해도 그거 대단한 거야. 10% 손해보는 경우. 사람이 투자를 하면 무조건 100% 이익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싸우다 보면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래서 이럴 때는 3억 인수하는 겨. 이 사람은 그냥 담보만 제공한 사람, 동의만 한 사람이에요. 이 낙찰자는 이 사람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임대인이야. 그리고 아직도 이 사람은 동의한 사람의 지분이야. 그러면 지가 책임을 져야지. 얘가 책임 못 지면 얘가 독박 쓰는 거지. 얘한테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분 경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